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앱솔루트 맘스쿨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임신과 출산 후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신하신 분들, 출산하신 분들은 아마 이 유튜브 채널 안 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우리 동네 산부인과, 우리 동산 다 아시죠? 네. 현재는 헤스티아 여성의원 대표로 계시는 권정은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정은입니다. 이렇게 맘스쿨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산모분들을 위한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강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꼭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면은 우선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백질은 정말 필수적이에요. 단백질 우리 근육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태아가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단백질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품은 우유와 유제품들. 또 추천드릴 만한 거는 생선이 있어요.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오메가3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식품군 중에 하나이고요. 다만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고민할 거는 수분을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산모분들한테서는 좀 덩치가 큰 생선들을 피하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 있고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메틸 수분이 많지 않고 적절한 양이 있는 게 고등어와 갈치 정도가 있어요. 고등어는 오메가3도 풍부하기 때문에 많이 추천드리는 생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메가3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예요. 꼭 필요한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몸에서 저절로 합성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섭취를 통해서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고등어 같은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채식주의자분들은 들기름을 섭취를 하면 오메가3를 또 섭취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즘에는 오메가3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메일유업에서도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를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꼭 필요한 영양소 하면 딱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엽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분제예요. 엽산은 임신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신경관 결손증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경관 결손증이 무엇이냐? 아기가 배아 상태에서 처음에 발생을 할 때요. 뇌랑 그다음에 척수가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다가 이 관 중에 머리 부분은 뇌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척수라는 부분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신경관 결손증은 이 관이 이렇게 한 통으로 닫혀야 되는데 잘 닫히지 않아서 기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면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머리 쪽이 잘 안 닫혀서 뇌가 형성이 안 됐다. 그러면은 문해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머리에서 조금 내려와서 목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결손이 생기면은 뇌 수막류라고 해서 뇌 척수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낭같이 생긴 주머니 안쪽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려와서 척추 근처에서 잘 닫히지 않았다. 그러면 입은 척추증이라고 해서요. 척추가 벌어지면서 척수가 밖으로 노출되는 그런 이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엽산만 잘 먹어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엽산을 필수적으로 드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냐 보면은 일단 임신 전부터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대부분 엽산은 결핍 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전부터 그냥 꾸준히 엽산을 챙겨서 우리 몸에 엽산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아가의 그 신경관이 형성되는 시기 임신 1개월에서 3개월 그 사이까지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주시면 좋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복용해 주시면 어차피 엽산은 비타민 D의 항군이기 때문에 영양소 결핍을 해소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장 용량은 기본은 400마이크로그램이에요. 근데 400마이크로그램은 그냥 아주 최소 용량이기 때문에 요즘에 400에서 800마이크로그램 정도 복용하시는 거 권유를 드리고요. 고위험 산모 같은 경우는 그거에 한 10배 정도를 복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위험 산모란 어떤 분들이냐면 현성 당뇨가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면 한 1mg 정도, 그 외에도 이전에 신경관 결손증에 기왕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항경련제 같은 걸 복용하는 경우에도 신경관 결손증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10배 정도인 4mg 정도를 복용할 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임신 20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태아랑 태반이랑 그리고 산모 몸 자체가 철분에 대한 요구량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철분을 안 먹고 있으면은 내 기존에 있는 철분을 다 사용을 하면서 철분이 점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빈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신 20주 전후로 해서는 철분제를 복용을 하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권장량은 뭐 27mg 정도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거는 철분의 용량만 그렇고요. 제품마다 좀 철이 들어있는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상으로는 다 들어있기는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쌍둥이 산모라든지 기존에 빈혈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2~3배 정도의 용량으로 복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철분제는 아무래도 먹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하게 불편해하시는 게 속이 좀 불편하다. 구토를 할 것 같다. 또 이제 변비가 생기거나 변이 까맣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신구토나 변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알약을 복용하시다가 용량을 조금 줄여보시고 그래도 좀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액상제제로 바꿔서 드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매일매일 드시는 게 너무 불편하면 이틀에 한 번 혹은 그것도 불편하면 3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양을 좀 줄여서 복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2~3일에 한 번이라도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빈혈이 생기면은 나중에 좀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전에 철분 주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실혈량이 많아지면은 또 수혈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복용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철분제를 임신 초기부터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별로 권유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임신 초기는 가뜩이나 몸이 힘들고 속이 별로 안 좋은데 그때 철분제를 복용을 하면은 더 속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필요하지가 않은 시기예요. 이 시기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변비라든지 속 불편한 걸 감수하고 굳이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철분제는 놔뒀다가 임신 한 18주경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18주경에도 불편하다 그러면 20주경 돼서 그때부터 복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비타민 A랑 비타민 D에 대한 얘기인데요. 비타민 A는 이제 얘는 너무 똑똑해지셔서 다 많이 알고 계세요. 비타민 A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걱정을 하세요. 이제 산모 영양제를 샀는데 이게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비타민 A가 금지 용량이 굉장히 높아요. 10,000유닛 정도거든요. 보통은 산모 영양제에는 이거보다 훨씬 조금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약을 만드는 회사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한 5,000유닛 정도 들어있는 경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적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10,000유닛이 안 되면 안심하셔도 되고 내가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지고 병원에 가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세요. 비타민 D는 임신 중에 필수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요즘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복용을 했을 때 조기 진통이라든지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의 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나라 위도상 우리나라는 비타민 D 부족 국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내 생활 많이 하고 또 여성분들이 선크림을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타민 D는 많이들 부족하세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임신 전부터 출산이 끝난 다음에도 아기랑 같이 복용을 해주시면은 아기의 뼈 건강도 지켜줄 수 있고 나의 뼈 건강도 계속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용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비타민 D 용량은 한 600 정도를 권유를 하고 있는데 결핍 정도에 따라서 1,000유닛 혹은 2,000유닛까지도 복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1,000유닛 정도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수적인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출산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출산을 하고 나면 재앙절개도 마찬가지고 자연분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다음 달부터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처음부터 걸어주는 거는 회복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조기 보행이 어떠한 장점이 있냐? 첫 번째로 방광 합병증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궁이 커지면 당연히 앞에 있는 방광을 압박을 하게 되고 자연분만할 때는 힘주다 보니까 방광이 압박되고요. 재앙절개 할 때도 우리가 방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광을 약간 내리면서 자궁 절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광을 어찌됐건 약간은 건드려지기 때문에 조기 보행을 하면서 방광의 합병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걸으면 장도 움직여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장이 안 움직이면 변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기 보행해주는 게 변비에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산모분들도 그런데 출산하고 나면 더 심해지는 게 피가 찐덕찐덕해지는 거예요. 혈관 안에서 혈전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혈전이 어딘가 날아가서 큰 혈관을 막아버리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조기
조기 보행을 해주면 그렇게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단 걸어주신 회복이 아주 빨라요. 누워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틀째가 되면 더 아파하고요. 3일째가 되면 더 아파하세요. 근데 첫날 잘 걸어주신 분들은 다음날, 그 다음날 되면 거의 날아다니는 것처럼 굉장히 잘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조기 보행 해주시는 거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 중간에 올라오는 댓글을 또 사전에 질문 받은 것들을 제가 네.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철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철분제는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라고 네. 또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이제 철분제는 임신 중에 20주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복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출산하고 나서도 한 달 정도는 더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출산 자체가 우리가 시려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한 달 정도까지 채워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내가 빈혈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빈혈 수치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더 드실 수도 있습니다. 출산 후에 그 산후 검사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칼슘을 챙겨 먹으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또 매일 아시아 모유 연구소에서 모유 분석을 해드리는데 거기에서도 칼슘이 낮게 나와서 비타민 D와 칼슘을 따로 먹어줘야 하나요? 그래서 어떤 건 음식으로 취하고 어떤 건 영양제로 채워야 되는지 또 모유를 통해서 이런 어떤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지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임신 중에도 칼슘 요구량이 올라가고요. 출산하고 나면 또 칼슘 요구량이 올라가는데 다행히 임신 중에는 우리 몸이 칼슘 흡수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 먹던 대로 먹어도 칼슘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임신 중엔 괜찮은데 출산하고 나면은 칼슘 흡수량이 원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칼슘 요구량은 올라가는데 실제로 흡수하는 건 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영양제로 보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먹는 걸로 비타민 D는 섭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양제로 햇빛을 받으면 흡수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햇빛을 충분한 양만큼 이렇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타민 D랑 칼슘은 다 영양제로 흡수하시는 게 좋아요. 또 출산을 하고 났는데 구내염도 더 많이 생겨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느냐. 분유를 먹는 산모와 모유를 먹는 산모가 영양제가 좀 달리 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네. 하시고 또 뭐 엘라스틴, 콜라겐 뭐 이런 것도 복용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좀 정리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우리는 참 영양제를 좋아해요. 네, 맞아요. 네, 좋아하는데 필요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칼슘, 비타민 D는 좀 그 섭취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영양분은 식사를 잘 하시면 충분하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임신 중에 드셨던 영양제들 그런 것들을 추가로 드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다른 일반 성인들이 먹는 비타민 뭐 B군, C군 이런 영양제를 복용하셔도 되고 모유수유 산모랑 분유수유 산모가 뭐 크게 별반 다르진 않아요. 왠지 모유수유를 먹으면 더 잘 먹어야 될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그건 맞아요. 한 500kcal 정도는 더 드시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분유수유 산모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 뭐뭐뭐를 챙겨 먹어야 돼 그런 게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잘 드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적당한 성분들이 아기한테 가는 거다 보시면 되고 엘라스틴, 콜라겐은 이거 우리가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네. 하는데 그냥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산모의 선택에 그렇죠. 따라서 네. 사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꼭 먹어야 되고 아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16주 전까지 엽산을 먹고 그 다음에 철분제 복용하라고 했는데 엽산이 남아서 16주 이후에도 계속 네. 먹어도 되는지 네. 아주 됩니다. 아주 됩니다. 네, 제가 아까도 우리가 다 모두 엽산이 조금 결핍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엽산이 필수인 기간은 그 임신 초기이긴 한데요. 네. 그냥 뭐 수유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먹어도 되니까 엽산제 남아있으면 그냥 복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들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또 다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또 우리 선생님 좋은 답변, 좋은 강의 너무 잘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선생님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